여기 한국의 문화에 완전히 질려버린 중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중국의 전통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한숨을 내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 큰 재난이 닥치자 그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화입니다. 제 손이 떨리면서 컴퓨터에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자꾸 사무실 문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누가 들어올까봐 걱정했죠. 제 이름은 민화고 중국 기상청에서 접수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몇 주 전부터 무서운 일들을 엿듣게 되었어요. 날씨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썼어요. 우리나라가 큰 문제에 처했는데 정부는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 가족, 중국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걱정돼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동안 일어난 이상한 일들에 대해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남쪽에서는 장마철도 아닌데 비가 그치지 않고 있어요. 불이 나서는 안 될 곳에서 불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곧 발생할지도 모르는 지진에 대해 사람들이 속삭이는 것을 들었어요. 기상학자들, 즉 날씨 전문가들은 보통 침착해요. 하지만 요즘 들어 그들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나라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정부조차 숨길 수 없는 대재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타이핑했어요. 한국, 만약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의 나라는 항상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잖아요. 너무 늦기 전에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해 주세요. 타이핑을 하면서 그동안 인터넷에서 봤던 한국의 재난 대비 영상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나쁜 일이 생길 경우에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줘요. 여기 중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정부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비밀로 하려 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걱정이 돼요. 바로 지난주에 2명의 과학자가 날씨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했지만 중요한 내용은 알 수 있었어요.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은 하늘이 우리에게 화가 난 것 같아 라고까지 말했어요. 창문 너머로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평소처럼 스모그가 공중에 떠 있었지만 오늘은 더 어둡고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겁이 나서 상상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연이 정말로 끔찍한 무언가를 쏟아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어요. 이 메시지를 보내면 큰일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재앙이 닥치면 어떻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사는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그분들은 정부를 완전히 신뢰해요. 제가 들은 것을 말해준다면 아마 비웃을 거예요. 당이 우리를 돌봐줄 거야.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깊은 숨을 쉬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제 메시지는 정보의 바다에 던져진 디지털 병이 되었어요. 누군가 발견할까요? 누군가 믿어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봤어요. 브라우저를 닫고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면서도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큰 폭풍이 오기 전처럼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무언가, 중국을 영원히 바꿔놓을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무실을 둘러보며 아무 일도 없는 듯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들이 들어줄까요? 아니면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까요? 지금으로선 기다리며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군가가 저의 도움 요청을 들어주길 바랐어요. 한국이든 누구든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식을 나누어 주길 바랐어요. 그리고 재앙이 결국 닥쳤을 때 지금은 그럴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길 바랐어요. 컴퓨터 화면으로 다시 눈길을 돌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그것이 내 정부에 반하는 일이더라도, 나를 위험에 빠뜨릴지라도요.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어떤 일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관한 거니까요. 벽에 걸린 시계가 일정하게 똑딱거리며 우리 모두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준비되었든 안 되었든 변화는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화라는 큰 정부 건물의 평범한 접수원은 그 변화에 맞서기 위한 첫걸음을 막 내디뎠어요. 그날 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만약 누군가 내가 한 일을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뭔가를 시도해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상한 날씨와 재해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겨우 침대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이맘때 치고는 너무 습한 날씨라는 걸 느꼈어요. 공기는 무겁고 끈적거려서 옷이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몇 주째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지평선에는 어둡고 불길한 구름이 떠 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어요. 2명의 기상학자가 급하게 물가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최신 모델 봤어? 한 사람이 물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다른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하는데 우리를 막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서류 작업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부모님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 저는 망설이며 말문을 열었어요. 요즘 날씨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밥그릇에서 눈을 들어 찡그리며 물었어요. 무슨 말이냐, 민화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직 여름도 아닌데 너무 덥고 습해요. 그리고 북쪽에서 산불이 났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보니 좀 이상하긴 하네. 하지만 정부가 다 잘 처리하고 있을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며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할지 망설였어요. 그게 정부가 모든 걸 잘 처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기상학자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더 깊게 찌푸려졌어요. 민화야, 그런 소문 퍼뜨리지 마라. 중국은 1000년 동안 건재해왔어. 우리는 모든 도전을 극복해왔지. 이건 그저 우리 적들이 퍼뜨리는 거짓말일 뿐이야. 아버지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 이게 그냥 소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한국은 재난 가능성에 대해 모든 걸 국민과 공유해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되어 있죠. 우리도 그들에게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꺼내자마자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어요. 한국에게 배우자고? 그는 말문이 막혀 더듬거렸어요. 말도 안 돼. 중국은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이야. 어머니는 우리 둘 사이를 불안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 어머니는 달래듯이 말했어요. 우리 그만 싸우자. 분명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 제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정말 걱정돼요. 만약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쩌죠? 아버지는 갑자기 일어나면서
의자가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그만! 아버지는 소리쳤어요. 이런 어리석은 소리 더는 듣고 싶지 않다. 네가 외국 선전물을 너무 많이 본 것 같구나. 민화야. 이제 네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기억할 때다. 그 말과 함께 아버지는 방을 나가버렸고 어머니와 저는 망견자실한 채로 남겨졌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왜 부모님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더위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고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인근 지방에서는 산불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졌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모든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누구든지 들어줄 사람들에게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부모님처럼 반응했어요. 부정하거나 화를 내는 거였죠. 마치 허공에 대고 외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퇴근길에 노점상의 TV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았어요. 속보가 화면에 번쩍였어요. 인근 지방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화면에 나온 장면들은 끔찍했어요. 붕괴된 건물들, 불길, 온통 혼란스러웠죠.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거였어요. 우리가 준비했어야 했던 재난이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이 걱정되어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그러면서도 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고급 경고 시스템이 있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시민들은 비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까요? 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게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땅이 제 발 아래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소름 끼치는 확신과 함께 깨달았어요. 화요일 아침, 이상하게도 속이 메스꺼워서 잠에서 깼어요.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죠. 평소처럼 옷을 입고 중국 기상청으로 출근했어요. 하늘이 어둡고 불안해 보였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했어요. 책상에 앉아 전화를 받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진동이 느껴졌어요. 트럭이 지나가는 것 같은 작은 진동이었죠.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진동이 다시 이번엔 더 강하게 왔어요. 책상 위에 있던 펜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친 바다 위에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았죠. 서류들이 책상에서 날아가고 액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책상 모서리를 꼭 잡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지진이야. 모두 밖으로 나가. 누군가가 외쳤어요. 저는 발밑의 흔들림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일어섰어요. 이제는 너무 격렬하게 흔들려서 거의 서 있을 수가 없었죠. 휴대폰을 집어들고 사람들 틈에 섞여 계단으로 향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혼돈의 현장이 펼쳐졌어요. 땅이 여전히 움직여서 걷기가 힘들었어요.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사방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가까운 건물들의 유리창이 깨지면서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비가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거대한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쏟아졌어요. 몇 분 만에 거리에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물이 도로를 따라 흘러내리며 쓰레기와 잔해들을 휩쓸어 갔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은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계셨는데 무사한지 확인해야 했어요. 물이 이미 무릎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헤치고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물살이 강해서 발을 디디기가 어려웠어요. 홍수와 싸우며 나아가던 중 귀청이 터질 것 같은 굉음이 들렸어요. 처음엔 천둥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곧 그것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거리로 물의 벽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댐이 터져버린 거였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물속을 헤치고 나아가면서 폐가 타들어가는 듯 했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앞쪽에 높은 아파트 건물이 보였고 그쪽으로 향했어요. 달리던 중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이 많은 남자의 팔을 붙잡고 함께 건물로 향했어요. 물이 더 차오르기 전에 건물 안으로 겨우 들어갔어요. 계단을 계속해서 올라갔고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마침내 옥상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재난의 전모를 볼 수 있었어요. 평생을 살아온 베이징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떠다니고 있었어요. 매일 지나치던 건물들이 제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멀리서는 불길이 치솟아 잿빛 하늘에 주황색 불꽃을 더하고 있었어요. 땅은 여전히 흔들렸고 우리가 서 있던 건물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주위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며 그저 멍하게 서 있기도 했어요. 저는 마치 감각이 마비된 것처럼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한 가지 희망을 주는 광경이 보였어요.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배운 재난 대비 훈련을 활용해 여기 중국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물에 뜰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감탄했어요. 빈 물병, 나무 조각, 심지어 자신의 배낭까지 사용해서요. 그들은 정말 침착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했어요. 마치 평생 그런 일을 해온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옥상에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가 손을 흔들며 뭔가 외쳤지만 잘 들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의미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 곧 도움이 올 거라는 뜻이었죠. 기다리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처럼 준비되어 있었다면 이 재난이 이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마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몇 시간이 흘렀어요. 물은 천천히 빠지기 시작했고 구조보트와 헬리콥터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는 지쳤고 배가 고팠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감사했어요. 드디어 구조보트가 우리 건물에 도착했을 때 보트 안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그 한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는 저를 도와 보트에 올라타게 했어요. 저는 민준이에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도와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웃이란 그런 거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보트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때 저는 도시를 뒤돌아봤어요. 베이징은 무너졌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강했어요. 우리는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혹독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중국이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요. 우리는 한국처럼 준비되고 강인해질 거예요. 함께 협력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번 재난은 끔찍했지만 어쩌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중국이 필요로 했던 경종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홍수가 서서히 물러나자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비로소 알 수 있었어요. 전체 동네가 말 그대로 지도에서 지워진 것처럼 사라졌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예전에 읽었던 무시무시한 산시 대지진이 떠올랐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난민 캠프에 머물렀어요.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늘 자랑하던 정부의 화려한 재난 계획? 완전히 실패했어요. 가장 많은 사람을 구한 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중국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우리 지도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믿음도 산산이 부서졌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더니 슬픔에 찬 눈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맞았어, 명화야. 우리가 네 말을 들었어야 했어.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웠어야 했는데. 아버지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아버지가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죠. 전 세계에서 도움의 손길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특히 기억에 남았던 건 한국의 지원이었어요. 그들은 놀라운 기계들과 구조팀을 보내주었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어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돕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중국인 동포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약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음 몇 달 동안 중국이 재건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단순히 건물과 도로를 복구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를 처리하는 방식, 재난과 대비에 대한 사고방식도 함께 재건하고 있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그 모든 일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재난을 겪은 경험이 있고 한국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금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위험이 다가오면 사람들에게 경고해줄 새로운 경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도왔어요. 또 비상사태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에게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도 도왔어요. 제가 일했던 중국 기상국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비밀이었고 대중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날씨와 다른 위험 요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사람들에게 재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연습하도록 권장했어요. 큰 변화였고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바꿔놓은 재난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교실 앞에 서서 학생들의 열정적인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희망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우리 자신을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몇몇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제가 그 나이였을 때와는 정말 달라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은 이야기예요. 저는 학생들에게 홍수와 지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웠는지를 설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예전에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죠. 하지만 그 재난 이후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복구 과정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중국과 한국의 노동자들이 함께 잔해를 치우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도시 곳곳에 설치된
새로운 조기 경보 시스템도 보여줬어요. 이 사이렌들은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은 이런 시스템을 수년간 사용해 왔어요. 아이들은 감명을 받은 듯 했어요. 저는 그들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새롭게 개발된 공공정보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이 시스템은 날씨, 지진, 그리고 기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앱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정보가 비밀로 유지됐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요. 지식은 힘이고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음 1시간을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연습하며 보냈어요. 지진 대피 훈련을 하며 몸을 낮추고 보호하고 버티는 방법을 배웠어요. 비상용 키트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린 동생이나 연로한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함께 훈련하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수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들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수업이 끝나갈 때쯤 제가 말했어요. 준비한다는 건 항상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해요. 저는 새롭게 지식을 습득한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들은 제가 자란 중국과는 다른 중국에서 자라게 될 거예요. 더 개방적이고 더 준비된, 그리고 세계와 더 연결된 중국에서요.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남았어요. 민화 선생님, 그녀는 수줍게 말했어요. 저도 커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제가 말했어요. 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 도전에 맞서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도울 수 있어. 그게 진정한 안전의 열쇠야. 제가 짐을 싸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긴 여정을 생각했어요. 두려움과 상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성장과 희망을요. 국경 너머를 바라보고 배움을 받아들이는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를 변화시키는 연쇄 반응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밖으로 나가 바쁜 거리를 걸었어요. 도시가 지금은 새로운 건물과 안전시설들로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인식과 준비성, 그리고 더 넓은 세상과의 연결성이 생겼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지나쳤어요. 그들은 우리의 새로운 조기 경보 시스템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그들도 손을 흔들었어요. 작은 순간이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켜줬어요. 오늘 밤 부모님께 전화를 할 거예요. 한때 외부의 아이디어를 저항하던 아버지는 이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가끔은 그 말씀이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쁨으로 가득 차요. 내일은 다음 주 수업 계획을 시작할 거예요. 가르칠 것도 배울 것도 여전히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감사한 마음이에요. 힘들게 얻은 교훈이지만 우리는 배웠고 이제 더 안전하고 더 개방된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일기예보에서는 이번 주 내내 맑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날씨가 변해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뭔가가 변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커다란 무언가의 시작일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가라테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나서는 다시는 러를 다른 무술 수업에 넣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태권도 도장에 밖에 서 있었고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모든 일은 우연히 이웃 리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되었어요.
어느 아침에 쓰레기 수거차를 기다리며 리사의 아들 벤이 요즘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눈에 띄었거든요. 벤이 요즘 더 차분해 보이네요. 제가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조언이라도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리사의 얼굴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환하게 빛났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몇 달 전에 태권도 수업에 등록시켰거든요. 변화가 정말 대단해요. 아이가 더 예의 바르고 집중력도 높아졌어요. 심지어 성적도 올랐어요. 작은 희망이 불꽃이 피어올랐지만 곧바로 껴버렸죠. 가라테에서 이미 교훈을 얻지 않았나요? 게다가 한국에 대해 들은 모든 이야기는 일본보다 더 엄격할 거라는 인상이었어요. 그들의 무술도 더 혹독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벤이 새로 얻은 예의 바름과 자신감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수업을 한 번 보기로 결심했어요. 도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소리치고 공격적으로 스파링하는 모습을 예상하고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평온이었어요.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이 우아한 동작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평화롭고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김 사범님으로 소개된 인자해 보이는 사범님이 학생들 사이를 다니며 부드러운 교정과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이 정신적인 면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였어요. 움직이기 전에 김 사범님은 짧은 명상을 이끌었어요. 내면의 평곤을 찾고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죠. 수업 내내 그는 존경심에 대해 계속 언급했어요. 선생님과 어른들에 대한 존경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경까지도요. 수업이 끝나갈 때쯤 저는 학생들이 서로와 김사범님께 절하는 모습을 놀라운 눈으로 지켜봤어요. 하지만 그것은 가라테에서 봤던 강요되고 두려움에 찬 절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들은 진심으로 행복하고 존경하는 눈치였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저는 수업이 끝난 후 김사범님께 다가갔어요. 놀랍게도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차 한 잔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초대했어요. 보니까 계속 지켜보셨더군요. 그는 친절하게 말했어요.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저도 모르게 방금 만난 이 사람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있었어요. 러의 문제, 가라테에서의 실패,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동 심리학자로서 제가 얼마나 실패했다고 느끼는지까지 모두 말이죠. 김사범님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제 얘기를 들어주셨고 그의 얼굴에는 연민이 가득했어요. 제가 드디어 할 말을 다 했을 때 그는 조용하지만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권도에서는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당신 아드님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찾고 있던 답일까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고 길을 잃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화풀이하는 러를 생각했어요. 아마도 이 부드럽지만 확고한 접근이 그를 다른 무엇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심을 했어요. 김사범님,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제 아들을 수업에 등록시키고 싶습니다. 그날 도장을 나서면서 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어요. 희망이었죠. 그때는 이 결정이 러의 삶뿐만 아니라 제 삶도 얼마나 많이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의 태권도와 한국 문화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것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었어요. 엄마가 태권도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예전에 가라테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 때문에 무술 같은 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시면서 한 달 동안 해보고 그래도 싫으면 다른 걸 해보자고 약속했어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내키지는 않았어요. 첫 수업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구부정하게 앉아서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곳에 오고 싶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사범님인 김 선생님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항상 웃으며 저를 맞아주시고 조심스럽게 참여를 권유하셨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모든 게 바뀐 건 세 번째 주였어요. 정말 어려운 발차기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해서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옆에 있던 샌드백을 잇는 힘껏 차버렸죠.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난 분명히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김사범님이 나를 혼내거나 쫓아낼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는 차분하게 제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힘이 아주 크네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힘은 폭풍처럼 파괴적이고 더덥죠. 그 힘을 어떻게 다루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잠시 동안 저는 그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그러다 서서히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사범님이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제가 그 발차기를 제대로 해낸 거예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태권도에 정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뒷마당에서 연습하고 한국 무술에 대한 책도 읽고 집에서도 네, 사범님, 감사합니다. 같은 존댓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상황이 나아졌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더 나은 행동을 하고 수업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집에서도 묻지도 않았는데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동생이 숙제 때문에 화가 났을 때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어느 저녁 엄마가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엄마는 제가 변화된 모습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말이 정말 기분 좋았어요. 저는 태권도의 철학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즐겁게 배우고 있는지 놀라웠어요. 자연과 사람들을 존중하고 삶의 균형을 찾는 것에 대한 집중이 정말 멋있었어요. 제가 태권도를 더 잘하게 되면서 동네 다른 아이들도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곧 다른 아이들도 김사범님의 수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단지 태권도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한국 음식, 음악, 언어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부모들이 항상 엄마에게 태권도와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보곤 했어요. 엄마는 사람들이 더 배울 수 있는 행사를 조직하기도 했어요. 저도 어린아이들에게 태권도 동작을 시연해줄 기회가 생겼는데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항상 화가 나 있었고 항상 문제가 생겼었죠. 이제는 마음이 차분하고 통제된 느낌이에요. 목표도 생기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게 즐거워요. 태권도와 한국 문화는 단순한 무술 이상으로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저 자신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요. 앞으로도 도전이 있을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도전을 맞이할 힘과 지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해요. 아들 너가 태권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을 전체가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름이 가을로 바뀌면서 러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러가 문제에서 어떻게 그렇게 모범적인 아이로 바뀌었는지 나에게 계속 물어봤죠.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커뮤니티 센터에서 큰 행사를 열기로 했어요. 김사범님을 초청해서 한국의 역사와 태권도의 이념에 대해 강연을 부탁했죠.
놀랍게도 간견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김사범님은 태권도의 5가지 주요 원칙, 즉 예의, 정직, 인내, 자제력, 그리고 강한 정신력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이 원칙들이 한국 문화의 큰 부분이며 어떻게 마음과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죠. 이웃들이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곧 우리 작은 마을은 한국 문화에 푹 빠졌어요. 태권도 수업이 끝난 뒤 모일 수 있는 한국 음식점이 생겼고 금방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도서관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 시작되었고 우리 학교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에 관한 수업도 열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좋아한 곁은 아니었어요. 문을 닫게 된 가라테 도장 주인이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한국 문화가 위험하다며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다고 부모들에게 말했어요. 그의 말은 정말 상처가 되고 화가 났어요. 저는 태권도와 한국의 가치들이 러와 마을의 다른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직접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에 대해 공부한 배경을 살려서 무술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연구했어요. 태권도와 같은 운동이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자존감을 키우며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를 찾았어요.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큰 마을 회의를 열었어요.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지역사회의 리더들을 초대해 솔직하게 우려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죠. 처음엔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긴장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침입이 싫다고 아주 강하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연구 자료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태권도가 어떻게 자녀들이 문제를 극복하고 더 자신감을 가지게 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은 러가 말을 해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였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어했던 제 아들이 당당하게 일어나서 모두 앞에서 태권도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분명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건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레어가 말했어요. 자신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러가 말을 마치자 방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한국 문화에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말에 감동한 듯 보였어요. 제 아들이 모두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고였어요. 회의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험담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더 많은 가족들이 태권도 수업에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기대에 찬 모습들이었죠. 이번 여정이 러와 우리 가족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뒷마당에서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는 러의 모습은 너무나도 우아하고 자신감 넘쳤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된 이 뜻밖의 여정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의 힘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우리 마을은 변화를 겪었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멋진 모험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다시 한국에 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있은 후로는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재미있게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퀼런입니다. 저는 소위 습관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매일 아침 정확히 6시 30분에 뉴욕 아파트에서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먹고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습니다. 흥미진진하지는 않지만 편안합니다. 예측 가능하죠. 적어도 그 운명의 화요일 아침에 전화가 울리기 전까지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퀼런입니다.
제가 번호를 알아보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퀼런, 에이전시의 제리야. 내게 일자리가 있는데 믿어봐. 꼭 들어봐야 할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리는 항상 자신이 제게 완벽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통은 그저 또 다른 지루한 컨설팅일 뿐이었죠. 좋아요, 제리. 이번엔 뭔가요? 두 단어로 말하지. 스텔라 리베라. 저는 커피를 마시다 거의 목이 막힐 뻔했습니다. 스텔라 리베라라고요? 그 스텔라 리베라요? 그녀는 단지 세계에서 가장 큰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일 뿐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 최고 브랜드와의 파트너십, 타임스 스퀘어를 밝힐 수 있는 미소. 그녀가 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녀가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제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류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 꼼꼼하고 고압적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너 같은 사람 말이야.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제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지구상의 마지막 장소였죠. 그곳에서의 실패한 사업 모험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해들, 잃어버린 돈, 완전한 굴욕감. 저는 다시는 그 나라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죠. 제리, 제 생각엔 거절하기 전에 그가 끼어들었습니다. 급여에 대해 말해줄게. 그가 말한 숫자에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상당한 액수였죠. 생각해봐, 퀼런. 이건 내 경력에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어. 게다가 스텔라가 한국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요청했어. 넌 이 일에 완벽해. 저는 웃고 싶었습니다. 완벽하다고요? 그가 알았다면 좋았겠죠.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이제는 차가워진 커피를 응시했습니다.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제 꿈을 산산조각 낸 그곳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 급여가 제 생각은 또 다른 전화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영상통화였습니다.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눈부신 미소가 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퀼런 씨인가요? 저 스텔라예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베라 씨. 그녀는 종소리 같은 소리로 웃었습니다. 제발 스텔라라고 불러주세요. 제리가 설명해 주셨죠? 저는 이 한국 여행이 정말 기대돼요. 전에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한 번요. 오, 환상적이네요. 그럼 최고의 명소들을 다 알고 계시겠네요. 저는 모든 것을 탐험하고 싶어요. 음식, 패션, 음악. 케이팝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녀의 열정은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스텔라가 열정적으로 그녀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흥분은 전염성이 있어서 심지어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약간의 호기심의 불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이 여행을 멋지게 만드는데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 영원히 포기했다고 맹세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지만 스텔라의 희망찬 얼굴을 보고 이것이 제시하는 기회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제 자신도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스텔라의 환호성은 아마도 건물 밖까지 들렸을 겁니다. 그녀가 곧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며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침묵 속에 앉아 제가 방금 동의한 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 중 한 명과 함께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우리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퀼런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세상에 발을 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붐비는 인천국제공항이 우리 앞에 펼쳐졌고
현대적인 건축물과 서두르는 여행객들의 바다였습니다. 이거 정말 신나지 않나요? 스텔라가 자리에서 들썩거리며 말했고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지만 저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느낀 것보다 더 자신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세관을 통과해 봅시다. 우리가 공항을 통과하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도움이 되는 직원들, 최첨단 기술,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편안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상기시켰습니다.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겪은 경험은 좋지 않았으니까요. 퀼론 씨, 우리가 보안구역을 빠져나올 때 한 목소리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한 팀장과 지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팀장의 차분한 태도는 안심이 되었고 지수의 젊은 에너지는 스텔라의 흥분과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팀장이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비행은 편안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붐비는 터미널을 둘러보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뭡니까? 지수가 태블릿을 들고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텔라 씨의 방문을 위한 자세한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팬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 위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팬들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한 팀장의 표정은 변함없었습니다. 상당한 수입니다. 스텔라 씨의 방문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두통이 올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걱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전체 계획을 뒤엎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말이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좋습니다. 출구 전략을 다시 검토해 봅시다. 저는 모두가 더 가까이 모이도록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계획을 검토하면서 저는 한 팀장과 지수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생각해 두었습니다. 대체 경로부터 잠재적인 방해 요소까지. 어쩌면 이것이 완전한 재앙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구에 가까워질 때 군중의 함성이 파도처럼 우리를 덮쳤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장벽에 눌려 있었고 그들의 휴대폰을 높이 들고 스텔라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 세상에, 이거 정말 대단해요. 스텔라가 자신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반면에 저는 불안감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으세요. 저는 스텔라와 군중 사이에 자리를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 잠시 모든 것이 통제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팀이 우리 주위에 빽빽한 원을 형성했고 우리는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과열된 팬들의 무리가 장벽을 뚫고 우리를 향해 밀려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세심하게 계획된 출구 전략이 무너졌습니다. 퀼론! 스텔라의 당황한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군중에 밀려 우리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신뢰하지 않는 나라에서 방심했고 이제 스텔라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쪽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현지 팬들의 행동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군중 사이로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시에 한 팀장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혼란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고 그의 말은 즉각적으로 팬들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스텔라에게 도달하여 안전하게 그녀를 차로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항을 빠르게 벗어날 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했네요. 저는 스텔라를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농담하세요. 그건 정말 짜릿했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한 팀장님과 지수 씨가 얼마나 빨리 반응했는지 보셨어요? 그들은 정말 대단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빠른 판단과 문화적 노하우가 없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향해 운전할 때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는 방금 목격한 팀워크에 감명받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빨리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제 과거의 실패로 인해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은 뭡니까? 저는 지수에게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태블릿에서 우리의 일정을 불러왔습니다.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퀼런 씨. 더 많은 놀라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착륙 이후 처음으로 저는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서 시작해봅시다. 저는 제 자신의 말에 놀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앞으로 다가올 하루에 대해 긴장된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서울의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분주한 거리들, 낯선 냄새들,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한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있는 차분한 미소가 저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퀼런 씨.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모험을 위해 준비되셨나요? 저는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됐습니다. 아마도요. 한 팀장님은 웃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 걸음씩 해나가면 됩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한 팀장님은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존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과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달랐지만 이것이 우리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분주한 시장이었습니다. 음식을 요리하는 냄새와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압도된 느낌이었지만 한 팀장님은 완전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세요.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 살짝 고개를 숙이는 걸 보셨나요? 그것이 존중의 표시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하며 작은 인사와 공손한 제스처들을 알아차렸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부드럽게 진행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팬들의 무리가 근처 가판대를 둘러보고 있던 스텔라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며 휴대폰을 꺼내들고 그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두려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황하기 전에 한 팀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보고 배우세요. 그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그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어로 말씀하시며 공손하게 제스처를 취하셨고 놀랍게도 팬들은 질서 정연한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스텔라와 빠르게 셀카를 찍었고 스텔라도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상황이 끝나고 나서 한 팀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저 공손하게 줄을 서달라고 부탁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죠.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공손한 요청과 명확한 설명에 잘 반응합니다. 저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다루던 떠밀고 밀치는 군중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날 늦게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건물들과 평화로운 정원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동안 우리의 젊은 조수인 지수 씨가 궁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궁은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역사를 목격했죠.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들의 이야기, 침략과 재건의 이야기들은 매혹적이었습니다. 궁을 둘러보면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규칙을 따르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은 길 위에 머물렀고 조용히 말했으며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은 만지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 행동하나요? 저는 지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공공장소, 특히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존중하도록 배웁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일부입니다. 저는 한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달랐지만 이런 방식이 이를 더 원활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방문이 거의 끝나갈 무렵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려는 순간 현장 학습을 온 큰 학생 무리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순간 저는 또 다른 팬들의 광란을 걱정하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한 팀장님과 지수 씨는 이미 대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공손하게 상황을 선생님들께 설명했고 선생님들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학생들은 깔끔한 줄을 만들어 우리가 지나갈 때 스텔라에게 흥분해서 손을 흔들었지만 달려들거나 밀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집에서는 아수라장이 됐을 텐데요. 저는 한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모든 것은 명확한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규칙을 이해하고 따를 때 일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조금은 압도된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 서로와 주변 환경에 대해 보여주는 존중, 이 모든 것이 제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팀장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존중과 공손함, 정말로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한 팀장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잘 이해할수록 여기서 당신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새로운 자신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 저도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서울에서의 일상에 적응해 가면서 저는 천천히 이 도시와 그 활기찬 문화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우리가 매일의 모험을 계획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흥분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스텔라가 지역 시장을 탐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퀼론, 가자. 어떤 보물들을 찾을 수 있을지 봐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옛날의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정말 안전할까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는데. 한 팀장님이 안심시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퀼론 씨. 제가 딱 좋은 곳을 알고 있어요. 완전히 안전하고 지역 특유의 매력이 가득한 곳이죠. 우리가 북적거리는 광장시장을 돌아다니는 동안 온갖 광경과 소리, 냄새가 제 감각을 압도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색색의 노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수제, 공예품부터
침이 꿀꺽 넘어가는 길거리 음식까지 모든 것을 팔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만두 좀 봐요. 스텔라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쟁반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좀 먹어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자신의 열의에 놀랐죠. 우리가 맛있는 만두를 한 입 베어 물자 입 안에서 맛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와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정말 굉장해요. 지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빔밥을 맛보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우리의 요리 모험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긴장을 풀고 진심으로 이 경험을 즐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지인들은 친절하고 환영하는 태도였으며 항상 미소나 도움이 되는 제안을 건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 후반, 스텔라는 전통 찻집을 방문하자고 고집했습니다. 정말 선적일 거예요. 그녀는 열광했습니다. 퀼론의 스트레스 수준에 완벽하겠어요. 저는 눈을 굴리면서도 동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고요한 분위기와 차의 섬세한 맛은 제 기분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방석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평화로움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아요. 저는 한 팀장님께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즐겁게 지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었네요. 한 팀장님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복잡하고요. 역사와 전통이 너무나 풍부하면서도 동시에 이 믿을 수 없는 현대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스텔라가 왜 이곳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날들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저는 매일의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궁을 방문하고 아름다운 국립공원에서 하이킹도 하고 심지어 김치 만들기에도 도전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가 인기 있는 바비큐 식당을 나오는데 열광적인 팬들의 무리가 스텔라를 알아보았습니다. 순식간에 군중이 모여들었고 휴대폰을 꺼내들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패닉에 빠지기 전에 한국의 군중 행동에 대한 한 팀장님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스텔라를 기다리고 있는 차 쪽으로 안내했고 지수는 한국어로 정중하게 팬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군중은 공손하게 길을 열어주었고 많은 이들이 스텔라가 지나갈 때 살짝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사고 없이 차에 도착했고 차가 출발하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퀼론. 스텔라가 제 팔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프로처럼 상황을 잘 처리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으니까요. 저는 한 팀장님과 지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스텔라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명동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를 하고 싶어요. 그녀가 어느 아침에 발표했습니다. 제 새로 생긴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명동은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쇼핑 지역 중 하나로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라이브 이벤트는 예측할 수 없고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확실해요? 저는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며들며 물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스텔라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그게 바로 재밌는 거예요. 자, 퀼론, 당신의 모험심은 어디 갔나요? 저는 한 팀장님과 지수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들은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도전이 될 거예요. 한 팀장님이 생각에 잠겨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계획만 있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수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중 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지오펜스를 설정할 수 있고 보안 지원을 위해 지역 상점들과 협력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소수 의견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까지 철저히 계획해야 해요. 명동 이벤트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불안한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성장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라이브 스트리밍이 던질 수 있는 모든 도전을 감당하기에 충분할까요? 저희가 스텔라의 라이브 스트리밍 행사를 위해 명동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에너지가 전기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제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희의 한국 여행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죠. 퀼론 씨, 준비되셨나요? 스텔라가 눈을 반짝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소리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제가 준비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군중을 뚫고 나아갈 때 저는 주변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팀장님과 지수 씨가 저희를 옆에서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존재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행사를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했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죠. 저희가 설치해놓은 작은 무대에 도착하자 스텔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손을 흔들자 군중이 환호했고 그녀의 미소는 눈부셨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얼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았습니다. 스텔라가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며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그것을 정말 좋아했고 그녀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 15분이 지났을 때 저는 군중 앞쪽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팬들의 무리가 앞으로 밀고 들어와 스텔라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속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걱정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동을 알아차린 한 팀장님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상황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차분하게 무대 가장자리로 가서 흥분한 팬들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통제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 열성 팬이 장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도 전에 그들은 무대 위에 있었고 스텔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텔라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 군중 속의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훈련과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 펜을 가로막아 스텔라에게서 멀리 인도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가 배운 몇 가지 한국어 문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침착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덧붙이며 그들의 열정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팬은 저항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스텔라를 보고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공황 상태 직전이었던 군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텔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서도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스텔라는 언제나 프로답게 거의 박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팬에게 미소를 지으며 몇 마디 친절한 말을 건넸고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쪽을 힐끗 볼 때 그녀의 눈에서 감사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더 이상의 사건 없이 계속되면서
저는 안도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해냈습니다. 저희는 실제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해결한 방식, 침착함, 존중, 그리고 이해심으로 그것은 순수한 한국식이었습니다. 제가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저는 이 놀라운 나라와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흡수했던 것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끝나고 저희가 안전하게 호텔로 돌아온 후 스텔라가 큰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퀼론 씨,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팬을 대처한 방식,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정말로 한국식을 받아들이셨네요. 그렇죠? 저는 가슴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이에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그것이 기뻤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날의 사건들을 되새기며 저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때 이 나라에 대해 그토록 회의적이었던 제가 이 나라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될 줄을요? 저는 제가 예전에 어땠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계획하고, 항상 걱정하고, 결코 신뢰하지 않았던 저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는 저를요. 한국은 저에게 존중, 팀워크,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잠이 들면서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더 이상 단순히 스텔라의 방문을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개인적인 성장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올 날들에 제가 무엇을 더 배우게 될지 기대되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한때 한국에 절대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제가 퀼론이 떠나는 것을 슬퍼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지난 몇 주 동안 겪었던 모든 경험들로 되돌아갔습니다.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차 도착했던 그때가 마치 평생 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야, 퀼론. 스텔라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믿기 힘들어요. 스텔라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특별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랬죠. 저는 인정했습니다. 더 일찍 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교훈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팬들의 무리가 위협적으로 보였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는 그들의 흥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한 팀장님과 그가 저에게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주셨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한국 문화와 사람들과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모든 상황을 항상 공손한 인사와 친절한 말로 침착하게 처리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그녀의 기술 능력과 빠른 판단력이 우리를 한 번 이상 구해주었죠. 그녀는 저에게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제 방식이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때를 떠올리며 혼자 웃음을 지었습니다. 명동에서의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에 대한 기억은 저를 긴장되면서도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네, 혼란스러웠지만 또한 흥분되는 일이었죠. 우리는 그곳에서 좁은 공간에
많은 팬들이 모여있는 진정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것을 큰 성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오래된 두려움과 편견들이 그저 그것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일을 하는 다른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존중, 공동체, 그리고 적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이었죠. 뉴욕에 가까워지면서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제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한국을 볼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야, 스텔라, 저는 다시 그녀에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행에 대해 듣는 것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스텔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당신은 정말로 강연 같은 걸 해야 해요. 그 아이디어는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아마도 직장에서 발표를 하거나 블로그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먹어본 맛있는 길거리 음식이나 방문했던 아름다운 궁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또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는 한국에서 느낀 감정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공동체 의식,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존중, 전통과 현대 생활이 얼마나 매끄럽게 어우러지는지에 대해 말이죠. 비행기가 뉴욕에 착륙할 때 저는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일부를 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들, 배운 교훈들, 그것들은 이제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JFK 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그것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지나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는 것, 제가 듣는데 익숙해진 공손한 안녕하세요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 기회라는 것을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의 일부를 제 고향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직장에서 저는 제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불평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관심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참여했던 김치 만들기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이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 주었는지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옛것과 새것의 균형을 잡았는지 보여주면서 첨단 기술의 스마트 시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모두의 즐거움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인사를 하는지 시범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서요. 우리가 서툰 한국어로 말할 때 인내심을 보여준 가게 주인들에 대해서요. 스텔라를 잠깐 보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린 팬들의 열정에 대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배운 것을 제 삶에 접목시킬 더 많은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을 맞이할 때 살짝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 통화에서 더 공손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요리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만들었지만 아직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요. 돌이켜보면 한국으로의 여정이 단순한 출장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장하고 제 가정을 도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삶과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죠. 이제 뉴스에서 한국에 대한 것을 볼 때마다 또는 한국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는 연결감을 느낍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울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던 퀼론이 아닙니다. 저는 돌아가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퀼론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에는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한국의 경이로움을 보여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